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의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 미주동포들이 먹고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텍스 리펀 시절이 이제 2월 말에 시작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네. 근데 뭐 그 관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부 지역, 저소득층 지역, 조금 시골 지역 뭐 이런 데만 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텍스 환불. 그래서 텍스를 싫어해요. 텍스 보고 준비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왜냐면 이 시골 지역은 이 텍스 환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경제를 담당하는 이 텍스 시즌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야말로 1년 매출액의 뭐 한 30%, 40%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런 건 거의 안 보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오하이오 독가스가 노스캐너 온다는 소문의 진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거는 또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것이 참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TV를 틀면은 뭐 CBS, 뭐 NBC 이런 거 나와서 뉴스 나오고 음악 나오고 영화 나오고 드라마, 스포츠 뭐 이런 거를 봤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유튜브라는 게 차지하면서 갑자기 뭐 어린 소녀가 팔 하나 들고 뭐 강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뭐 텐트 치고 자는 게 막 몇백만이 쳐다보고 있고 씨름 코치가 어느 한식집에 가가지고 고기 20인분 시켜가지고 혼자서 막 먹는 거를 몇백만 명이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거는 그전에 전혀 예상도 못했던 거고 저걸 왜 보나 하면서 자기도 보면서 나도 한심하지만 참 저거 보는 사람도 한심하다 하는데 조회수는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수익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고 하면서 아주 너도 나도 뭐 정말 초등학생들한테도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대통령이요 뭐 그랬는데 엔지니어요 이런데 이제는 유튜버가 되려고 이런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유튜브를 이렇게 잘해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갑자기 뻥 떠가지고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이 수익 구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나님이 한번 이 유튜버로 돈을 버는 방법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자기 기존 직장을 관두고 유튜버를 풀타임으로 하면서 그 웬만한 뭐 대기업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소문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유튜버가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회수가 더 중요하대요. 그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 창출이 좌지우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버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라도 조회수가 별로 많지 않으면은 수익이 별로 이제 많지가 않은데 5천 몇만 돼도 그 올리는 그 영상 업로드 빈도나 그다음에 뭐 많이 5천 명만 돼도 예를 들어서 뭐 올리는 것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본다면은 그게 수익이 그 10만 명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네요. 왜냐면 유튜브가 결국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가 노출됐을 때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서브스크라이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광고를 안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유튜브 내용을 봐야 되겠죠. 비율을. 안 그러면 뭐 교회나 군대 이런 데서 누가 야, 다 가입해 해가지고 한 번에 딱 가입해버리고 돈만 잔뜩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사람들이 봐야 돈을 받는다. 그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뭐 20분, 30분짜리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10분에 하나, 15분에 하나 그런 식으로 광고가 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스킵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스킵을 하면은 그 광고료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그 채널이 있으면은 그거를 광고도 봐야 돼. 해야지 그 사람이 그거를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이제 수익 창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튜브를 이제 무조건 이제 보는 것만으로 이제 수익 창출 하나가 한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어느 일정 정도 그 수준이 되면은 생방송을 할 수가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챗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1불에서 500불까지 그 어떤 사람은 이 슈퍼챗만으로 뭐 한 달에 뭐 그 한 번 방송하는데 그 전에 김어준 뉴스공장 오픈했을 때 막 몇 억이 들어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 슈퍼챗을 통해서 그렇게 수익을 창출했대요. 예, 와. 거기서도 유튜브가 30%를 가져가고 슈퍼챗 그 채널은 7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켜가지고 보는 거는 유튜브가 45%, 채널이 55%. 그래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다 보다 보면요, 조회수 1000회당 유튜브가 가져가는 게 2불, 본인이 가져가는 게 1불,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회면은 1불밖에 안 되지만 그게 쌓여보세요. 만 회면은 10불이죠? 10만 회면은 20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 원, 100만 원 하면은 그게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와. 미국 돈으로는 2,000불. 그러니까 대단하죠. 만약에 하루에 하나를 올렸다. 그래서 그게 밀리언 뷰가 됐다.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을 버는 거죠. 아, 예, 음. 그러니까 그게 음. 뭐 웬만한 뭐 대기업 연봉을 넘어선다. 그게 맥센스가 되는 거더라고요. 아유, 그렇겠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뭐 사람들 보게 하려고 하는 그 네, 경향이 너무 맞습니다. 많은데, 물론 뭐 개인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예. 뭐 개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나 이런 거. 그래서 PD 수첩에서도 요 얘기를 며칠 전에 한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김상진 자유연대 지난번에 네, 그 저도 그거 이태원 봤어요. 참사 그 분향소 같은 데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문재인 안정권, 대통령, 예, 예, 안정권 있죠. 또 뭐 예,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청받고 나중에 예, 논란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누나는 또 예, 청와대 어디 뭐 취직 자리 얻고 한 해서 문제된 사람. 이런 예. 사람들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에 가서, 화제에 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네네. 욕설을 내뱉고 막 그러잖아요. PD수첩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무슨 이거는 이념이나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욕을 해야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또 예, 슈퍼챗을 할 때 돈을 막 준대요. 더 강도 높은 욕을 해야. 그러니까 아, 예, 세상에.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유튜버와 그에 따른 수익, 이거에. 맞아요. 자극적일수록 이게 그 조회수가 맞아요.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평범하게 하질 않아요. 이거는 아직 보기도 너무 힘들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심하더라고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 사회는 얼마나 그 지저분해져요. 사람 관계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네. 예, 아니, 보수 쪽만이 아니라 진보 쪽도 지금 그래요. 그 지난 우리 306화에 초대 손님으로 친환경 가방 할리케이 김현정 대표 기억나시죠? 아, 나죠. 음, 예. 아니, 이분이 그 김건희 씨가 착용한 가방 그 만드신 분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 그 김현정 대표가 지금 아주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일이에요, 미나님? 그 처음에는 우리가 그 아세안 순방 때 가가지고 또 스위스 순방 때 그 UAE 그리고 또 스위스 순방 때 연속으로 그 할리케이 가방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박 났었다는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 대박 네. 난다는 방송 전에 예, 전에 했었죠. 먼저 우리 김현정 대표 할리케이는 한 세 인터뷰를 번 정도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미나님이 맨 예, 처음에 전해주시고. 그런데 그다지 김건희 여사가 가방 쓴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것 때문에 방송을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에 예, 큰 관심 없었고, 다만 재활용품을 예. 그치, 사용해서 그랬지, 이렇게 그랬지. 멋진 패션 의미 브랜드를 만들었다.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사실 미우새가 맨 처음에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김현정 대표하고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사실관계를. 왜냐하면 맨 그렇죠. 처음부터 했으니까 우리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주문이 밀리고 가방이 완판되고 그래서 아마 뭐 그 김건희 씨가 자기 이미지 개선 차원이든 어쨌든 그래서 친환경 가방을 들고 또 우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되니 참 잘 됐다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렇죠. 그 모 유명 유튜버가 그분이 아마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한
거의 한 4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오, 예, 그 네네.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의 그 재판에 계속 나가고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 해주는 역할을 잘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채널이었어요. 지금도 저도 그런데. 그 고양이 뉴스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 야, 굉장히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예, 사람이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 예, 그 저도 페이스북에도 그 내용이 자주 인용이 되고 했었죠. 쉐어가 되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 유튜버가 그 할리케이하고 왜냐면 김건희 씨가 계속 그거를 들고 다녔으니까. 그거는 맞아요. 예, 들고 예. 다녔어. 아마 이 사람이 그 어떤 의심을 딱 한 상태에서 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방송을 했고, 그게 아마 조회수가 70만 뷰가 넘었어요. 70만 뷰는 대단한 그 오, 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론까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민주당의 그 젊은 의원이신 그 장경태 의원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요? 대구시에서 왜 이 할리케이 여기에 무슨 뭐 피해를 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머, 식으로 어머, 그 어머. 대구시에 그 증거까지 그 요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현정 대표가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몰려가니까 굉장히 좀 당황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을 보니까 할리케이 작업장에 있는 정수장학회 달력, 뭐, 그다음에 임대차 계획서, 뭐 이런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아, 바로 이거야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네. 태바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할리케이 김현정 대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은퇴하신 그다음에 삭바느질 같은 거 재주가 있으신 할머니 분들이 대구에서 일을 하러 일을 오신다. 많이 그러니 하셨던 분이었어요. 당연히 네. 대구는 그런 달력 같은 것들이 잔뜩 걸려 있겠죠. 근데 그걸 딱 포착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바로 빼도 못할 네. 증거라고 이 사실을 너무 그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뇌피셜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냥 근데 그 그거 하나 사실은 딱 보고, 아닌데 그걸 가지고 딱 음, 그 막 절대적인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음, 가는 거. 아니, 음, 그러면은 그 유튜브 그 PD가, 고양이 뉴스 음, TV가, PD가 그 방송 그 내보낼 때 음. 그 김현정 대표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나 뭐 이메일 등이나 이런 컨택을 하고 나서 그 그래서 내보낸 사실 거예요? 확인을 해야 아니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전혀, 일이 그래서 있는데. 어떻게 하고 내보냈어요? 전혀 없이 그런 거는 아예 없이 그냥 사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사진 검색 몇 번 하고, 그렇게 이제 뇌피셜로 그냥 자기의 그냥 확증 편향으로 분명히 이건 아, 컨넥된 김현정 거다.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했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공문으로 이렇게 여차저차 하다 그래서 쫙 적어가지고 보냈대요. 근데 그 보냈다는 거를 또 영상으로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김현정 대표가 이제 설명한 거는 싹 빼놓고 또 약간 설명이 부족하다 싶은 것만 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걸 또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양이 뉴스 같은 경우는 그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잘못된 것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저는 일을 그렇게 하고 봐야죠. 그런데 네. 지금 이거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네. 건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인지가 이렇게 약간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윤석열, 김건희의 문제점을 찾아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 손에 손잡고 같이 나가자, 진실을 가지고 밝혀나가자라는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조회수만 올리기 위해서 얘기 같은 거 전혀 듣지도 않고 그중에 일부만 따다가 확증해가지고 뭐 네. 조회수 많이 올려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몰고 나가는 방향이라면은 이거는 진실을 찾고 하자는 그런 의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회수만 높이면 된다는 그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전혀.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너무, 왜냐면 시기도 안 맞고 팩트도 맞지가 않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 자기의 그
판단이 맞다는 그 100%그 가정하에 그렇게 방송을 2번이나 하고 또 그 커뮤니티 채널에도 계속 그 김현정 대표 뭐 얼굴까지 사진까지 막 크게 해가지고 어머, 그렇게 올리고 그 밑에 댓글이 더 이렇게 진짜 황당하고 상처받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거의 인격 살인 아, 수준으로. 그 완전 뭐 참. 제가 본 것 중에 뭐 어떤 거는 그 김건희랑 같은 그 룸사롱 다녔냐 뭐 그런 어머, 어머, 어머. 예. 이건 진짜 인격 이거 살인인 거.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예. 사실은 인권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 이렇게 보면 원래 처음 출발은 그랬을지언정 이제 예. 보면 나중에는 그 김상진, 안정권 이런 보수 아랫바가 유튜버들 미친 없었어요. 예. 것들처럼 똑같이 변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휴, 세상에.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 민주진영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적어도 옛날에 민주진영은 군사정권, 독재정권한테 핍박을 받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자기, 솔직히 희생당하면서 그때 싸운 거 아닙니까? 그때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자기가 뭐 국회의원 되려고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솔직히 다 끌려가고, 삼천교육 때 끌려가고, 군대 끌려가서 녹화사업 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뛰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민주진영이라는 이 부분들도 이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부패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진짜. 좀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 없이 자기네 진영에서 이렇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우르르르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진짜 다분한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참. 이번에 계기로 저 자신도 많이 되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네. 앞으로는 진짜 모든 걸 이렇게 합리적으로 내 자신부터라도 이렇게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그런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 미우새 이렇게 유튜브 올릴 때 사실은 그 이해가 가요. 이렇게 제목 같은 거 뽑고 할 때 조회수를 뭐 우리는 돈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회수를 늘려야 되는 게 뭐 유튜브들의 그냥 완전 기본 목적이잖아요. 존립 목적. 그러면은 제목을 쓸 때도 자꾸 남들 쓰는 것처럼 쓰게 되고 막 그래요. 뭘까 뭐 맞아요. 대박 이런 말을 써다 네. 뭐 조회수 될까 봐. 그래서 그전에 저도 그런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초기에. 근데 요새는 이제 하도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하려고 해요, 저도. 네. 그래서 지난번 그 고양이 뉴스 같은 경우도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이 가방의 충격적인 진실. 그러면서 진실이 없어. 그냥 그거 딱 그 달력 하나 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재활용품 가방이고. 아니, 근데 또 예. 정말 문제가 이 유튜브 채널은요, 또 법적으로 그 언론도 방송도 아닌 그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존 언론처럼 그 뭐 예. 신문법이나 방송법 이런 적용 대상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뭐 부가통신 사업자 뭐 이렇게만 정의가 된다네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규제할 가짜 관련 뉴스가 너무 법이 예. 네, 법도 없고 관련법이 제대로 없으니까 예.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격한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걱정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님 예. 말고 음. 그 이거 이렇게 하면 한국이나 되면 뭐 어떡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아님 말고도 아니에요. 요새는 누가 음. 반박 들어오면 또 다른 근거들 잔뜩 있잖아요, 자료들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또 제기해요. 계속 제기하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 누가 진실이 안 밝혀져요, 절대로. 거짓말해도 절대 아이고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맞아요. 봤어요? 아, 절대 안 맞다, 합니다. 맞다. 다른 거 또 반박하거든. 다른 자료로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조회수만 올리고 수익 챙기고. 야, 우리 그래서 318화 이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게요. 이 회의감이 우린 약간 듭니다. 우리 예. 미주 동포 여러분들. 네네. 예. 그리고 민주 진영, 보수 진영의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중도층에
마음을 사로잡고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주춧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놈들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네요. 음. 자, 이상 318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님 오늘 좋은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